뭔가 너무 우울한데 우울증까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수학을 좀 지독하게 못하거든요. 근데 또 노배까지는 아닌데 상위권이라 하기도 애매한 그 상태인데 같은 반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고 같은 문제를 봐도 생각이 남다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해답은 알죠.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푸는 거. 근데 계속 매일매일 시험을 치고 저만 뒤처지는 느낌이 나니까 포기하고 싶어져요. 시험 칠 생각만 해도 심장이 너무 찌르르하고 아프고 눈물이 나요. 시험 칠 땐 차라리 백지로 내고 싶어지고 선생님 얼굴 보는 게 너무 무서워요. 실망하실 선생님 모습 생각하니까 제가 그냥 다 문제인 것 같고 사라지고 싶은데 또 그럴 용기는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갈까요? 그냥 제가 문제인 걸까요? 글을 읽다가 안타까움이 느껴져 도움이 될까 하여 몇 자 적습니다. 현재 수학은 좋아하는 학생보다 싫어하는 학생이 월등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질문을 한 학생처럼 수학이 너무 싫은 학생에게 왜 수학이 싫은지를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어렵다, 둘째 귀찮다, 셋째 그냥 즉 모른다 입니다. 지금부터 수학이 싫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 싫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일단 수학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싫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퀴즈나 퍼즐을 풀 때 너무 쉬운 것은 시시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즉 어려울수록 희열을 느끼고 재미있습니다. 또 어려워야 고민할 여지를 두고 그 고민을 즐기게 됩니다. 만일 퍼즐을 푸는데 옆에서 친구가 답을 말한다면 우리는 너무 화가 나 주먹을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 싫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안 풀린다입니다. 수학은 문제가 풀리면 재미있고 안 풀리면 싫어집니다. 그렇다면 수학이 싫은 정도를 넘어 미친 듯이 싫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면 됩니다. 바로 숙제가 많다, 풀어야 하는 양이 많다입니다. 문제가 어려워 죽겠는데 절대로 안 풀리고 숙제가 너무 많으면 학생들은 토를 합니다. 또 숙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게 되며 만약 2시간 동안 숙제를 나름 열심히 했다고 쳐도 학교 가서 채점을 하면 혼납니다. 왜? 다 틀렸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위 문제에서 단 한 가지를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문제가 어려워 죽겠는데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풀리는데 숙제가 너무 많으면 학생들은 재미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려도 성취감과 뿌듯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수학은 풀린다와 안 풀린다 이것이 싫다와 좋다입니다.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나오면 치료를 하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풀린다를 풀린다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학은 계단입니다. 차곡차곡 밟아 올라갑니다. 안 풀리는 이유가 기초 부족이면 기초를 잡아야 하고 이해력 부족이면 반복을 해야 하며 속도가 느리다면 연산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의 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리를 배워서 응용까지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 가지를 배우면 열을 아는 영특한 학생 방법입니다. 둘째는 원리를 배워도 응용이 안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양을 3배로 늘려야 합니다. 단 대부분 학생들은 응용이 안 되면 어려운 것을 많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원리에 해당하는 문제를 비슷한 유형으로 이해가 안 돼도 3배 정도의 양을 꾸준히 풀면 아 이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뭔가 너무 우울한데 우울증까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수학을 좀 지독하게 못하거든요. 지식인의 글을 올린 것을 보면 나름 하려는 의지와 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또 노배까지는 아닌데 상위권이라 하기도 애매한 그 상태인데 같은 반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고 같은 문제를 봐도 생각이 남다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해답은 알죠.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푸는 거. 근데 계속 매일매일 시험을 치고 저만 뒤처지는 느낌이 나니까 포기하고 싶어져요. 효율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학 점수는 계단을 밟고 올라갑니다.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반대 경우를 생각해도 같습니다. 성적은 계단을 밟고 내려갑니다. 절대 수학 100점 맞았던 학생이 바로 60점은 거의 없습니다. 시험 칠 생각만 해도 심장이 너무 찌르르하고 아프고 눈물이 나요. 시험 칠 땐 차라리 백지로 내고 싶어지고 선생님 얼굴 보는 게 너무 무서워요. 초등학생 전국 수학 평균이 대략 85점이고 중학생은 대략 65점, 고등학교는 대략 50점, 수능은 대략 40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중등부터는 수학 성적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실망하실 선생님 모습 생각하니까 제가 그냥 다 문제인 것 같고 사라지고 싶은데 또 그럴 용기는 없어요? 수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므로 보통 고1, 고2, 고3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터닝포인트가 필요할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까요? 그냥 제가 문제인 걸까요? 수학이 재미있어지려면 꼭 어려운 것이 풀려야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학 시험 때 80%를 찍었는데 쉬운 것으로 여러 번 푼 후에는 70%, 50%, 30% 이런 식으로 찍는 수가 줄어들면 수학이 재미있어집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발전되는 모습만 보이면 됩니다. 단 수학 문제를 막연히 두리뭉실 넘어가듯 보면 안 됩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풀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성적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단일점이라도 향상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방향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꼭 노력이라는 것을 해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현실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 수학만 향상되지 않고 정체된다면 위에 언급했듯이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방향과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수학도 놀라울 정도로 재미있고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들은 시험 대비를 하라고 하면 많은 문제집을 풀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풀어서 내 것으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학생은 모의고사를 10회 풀었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을 안 봤다는 학생이 태반입니다. 어떤 문제더라도 한 번 맞은 것은 다시 나와도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틀린 문제는 똑같이 나와도 다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틀린 문제를 정확하게 안 틀리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요령을 말하겠습니다. 오답 노트를 만드세요. 오답 노트를 하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틀린 문제를 오려서 붙이세요. 책이 너덜너덜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아마 한번 푼 문제집은 다시는 안 볼 테니까요. 그리고 오려 붙인 곳 옆에 본인의 풀이를 자세히 써넣으세요. 답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꼭 친구나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오답 노트만 했다고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틀린 문제를 풀이를 보지 않고 정확하게 식과 과정까지 쓸 수 있어야 내 것이 된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333 수학학원으로 전화주세요.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대학교 수학과 대학원 수학과를 전공했고 지금도 수학 전문 학원을 하고 있기에 충분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공부 포기 탈출회였습니다. 힘들어도 파이팅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공부 포기를 탈출하고 싶거나 수포자를 탈출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